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병행할 수 있는 알바에 대해서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뭐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자, 크게 첫 번째, 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겠죠. 자, 첫째, 편의점 알바입니다. 편의점. 자, 편의점 야간 알바. 자, 주간은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랑 또 이게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오전은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 오후 알바가 있습니다. 보통 한 2, 3시에 시작을 해서 10시에 끝나는 자, 알바가 있는데, 오전장만 하는 돌파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전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전 매매만 하고 나는 오후장은 아예 보지를 않겠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유혹에 못 이겨서 자꾸 오후장을 하다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많죠. 자, 그런 분들은 편의점 오후 알바를 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전 매매만 하고 오후에 한 2시 정도에 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한 1시쯤에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는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류 정리 같은 거는 이제 별로 없지만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또 편의점에도 또 진상 손님들 있죠. 자, 그런 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자, 돈 버는데 뭐 그런 어려움 좀 없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이제 주식을 이제 전업으로 하는데, 주식은 하는데, 좀, 아직 그 주식 공부가 좀 미진하다.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 자신만의 매매법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 그죠? 차트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호가창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뉴스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자, 공부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편의점 야간 알바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주간과 비교해서 야간은 대부분의 이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이 좀 대부분 좀 적기 때문에, 그죠? 알바가 좀 노트북을 그죠? 두고 뭐 주식 공부를 뭐 좀 해도 CCTV로 이 사람이 뭐 주식 공부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CCTV로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이 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용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몇 년 했죠. 총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기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대신 이제 월급이 좀 적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편법이지만 편법까지는 아닌데, 자, 노하우를 좀 드릴게요. 자, 편의점 알바는 무조건 거의 최저시급이죠. 자,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주는 데도 있는데,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어떤 편의점을 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업무는, 야간 업무는 다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자, 그 중에 첫째는, 자, 물류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많고 매장이 큰 데는, 자, 물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류 정리하는데 정말 빡센 데는 막 3시간, 4시간, 그죠? 막 거의 노가다처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주식 공부할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류가 야간에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GS25C 편의점은 거의 100% 야간에 다 들어옵니다. 100%. 그래서 솔직히 웬만하면 GS25C는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제가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요. 자, 미니스톱이 지금 이제 세븐일레븐에게 이제 지금 넘어갔죠. 넘어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자, 미니스톱은 물류가 야간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낮에 들어옵니다. 오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후 알바가 죽어납니다. 손님 받아야죠. 그 다음에 물류 정리해야죠. 진짜 죽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죽어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정말 힘듭니다. 물류 좀 정리하려고 그러면 손님 오고,
하려 그러면 손님 오고 이거 진짜 정말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야간 알바에게는 이제 미니스톱이 정말 천국입니다. 야간에 물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간에 물류가 없는 거는 CU랑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은 자, 요거는 이제 복불복입니다. 야간에 CU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랑 CU는 물류가 야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S25C는 100% 야간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24도 야간에 들어옵니다. 야간에. 그래서 야간에 들어오지 않는 편의점은 미니스톱, 그리고 CU랑 세븐일레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래서 야간에 물류가 안 들어오는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주님이 너무 깐깐하면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유수당을 안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돈에, 그죠? 금전적인 게 너무 빡빡하지 않는 분들은,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야간 편의점을 하는데, 오히려, 자, 주유수당을 안 주는 데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주유수당을 안 주면은, 자, 8시간 기준으로, 그죠? 200만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적은데, 자, 그 대신, 자, 점주도 알아요. 자, 자기가, 주유수당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을 막 이렇게 갈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무하는 데에는 좀 더 편할 수가 있다.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주유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좀 팁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근무를 하십시오. 근무를 하시고, 밤에,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편한 데 들어가서 좀 편하게 주식 공부하면서 이제 지내십시오. 그리고, 자,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퇴직할 때, 얘기를 하십시오. 사장님, 주유수당을 제가 좀 못 받았는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절반의 점주들은, 사장님들은 그냥 뭐 큰 이렇게 트러블 없이, 줄 겁니다. 그동안 못 줬던 주유수당을 줄 겁니다. 못 주면, 나머지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동청에 그냥 민원을 제기하면 거의 뭐 90% 이상은 바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자, 이거는 무슨 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0% 법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점주들한테 이제 페널티가 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근무할 때 그냥 하시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CTV로 여러분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자 같은 거 있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한 개 까먹고, 까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점주들이 그거를 딱 보고, 요거 절도죄로 나중에, 그죠? 이게 코가 깨이는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자, 편의점 알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그렇게 코가 깨어가지고, 주유수당 받으려고 주세요 했는데, 야, 너 그때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너 그거 계산도 안 하고 너 먹었지 않느냐? 나 지금 CCTV 증거 있다. 너 절도죄로 나 고소할 거야. 이래 되면 여러분 못 받습니다. 그죠? 한 2,000원, 3,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먹었다고. 주유수당. 그죠? 근무가 좀 길어지면 주유수당 못 받는 게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단돈 몇천 원에 100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은 뭐다? 항상 CCTV로 사장님이 자,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죠?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자, 저 같은 경우죠. 주식 공부, 좀 하면 좋지만, 그냥,
최근에 어떤 테마주들을, 그죠? 테마주들, 이거는 주식 공부가 아니라, 다음날 장을 준비하는 정도. 그죠? 그리고 당일 자신이 매매했던 거를 좀 복귀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주식을 준비하는 정도의 공부. 그죠? 이건 뭐 공부라고도 하기 좀 그렇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당연히 이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료 손질해 놓는 거랑 마찬가지죠. 재료 손질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되는 분들은, 그리고 금전적인 게 좀 부족하다, 좀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대리운전. 자, 대리운전 하면 좋죠. 자, 대리운전은 이제 주식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죠.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그죠? 오늘도, 7분 전에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이제 주식, 장에 임했는데, 자, 그런 분들, 그죠?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자, 대리운전.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시 전후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한 5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요. 일어나서 뭐 한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요. 한 4-5시에 일어나서 이제 피곤하니까 누워서 이제 TV를 통해서 자, 제가 한 매매를,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자, 제가 한 매매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잠은 자지 않지만 이제 쉬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매매를 보고,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제 반성도 좀 하고요. 자, 복귀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한 5시, 6시쯤에 이제 식사를 하고, 보통은, 자, 5시, 6시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일을 많이 나가봤지만은,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효율은 떨어집니다. 3만원, 35,000원짜리 콜을 보통 1시간에 한 4만원 정도 잡으면 괜찮아요. 자, 좋을 때는 1시간에 한 5만원 정도 기준을 잡으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자, 대리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1시간에 한 4만원 정도 잡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서 좀 더, 탄력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시, 6시에는 나가봐야, 그죠? 3만원짜리인데, 막 1시간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시나 한 8시에 스타트를 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것이 괜찮죠. 그렇게 해서 자, 풀로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첫 차까지 아침 5시에서 5시 반까지 첫 차까지 하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반대가리만 하죠. 반대가리. 그래서 밤 한 12시나 1시, 그죠? 대리를 하다 보면 오늘 새벽에 저처럼 자,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에는 대리기사님들이 모여서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서울로 들어오면 서울은 N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N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귀가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뭐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자,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대중교통이 있는, 지하철이 있는 12시나 1시까지 집에 들어오는, 그죠? 그런 전략을 또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리는 열심히만 하면, 자, 제가 작년 6월, 7월, 그죠? 자, 제가 방금 5만원, 4만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 20%를, 떼기 전입니다. 자, 떼기 전이고, 자, 20% 무조건 떼어요. 떼이고, 그 다음에, 대리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죠?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보통 한 개당 15,000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 그죠? 프로그램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당연히 무료고요. 자, 그렇게 이제 좀 이제 경비가 나갑니다. 경비가 나가고, 자, 밤새도록 하면, 자, 20% 떼기 전 매출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6월, 7월에는,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대리를 했는데요. 자, 6월 달에 제가 순수익. 자, 여기서 순수익에는 교통비 포함입니다.
자, 일반 지하철 버스 뭐 이거 빼고요. 택시비 그리고 가끔 이제 지방을 갈 때가 있죠. 자, 지방을 가면 시외버스 뭐 5,000원이나 만원 자 이렇게 교통비가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택시비랑 시외버스 자 요런 거는 제가 매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요런 비용은 제하고 그죠? 순수익 자 20% 다 떼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제가 작년 6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죠? 대리 완전 초보인데 제가 미친 듯이 하루도 안 쉬고 해서 6월 달에 680만 원을 벌고 7월 달에 7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 못 법니다, 여러분. 작년은 그때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좀 대리 시장이 좀 좋았습니다. 저는 좀 그죠? 운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스타트를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 매출 기준으로 한 달 동안 20만 원 이하 한 적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되고 30만 원 이상 한 적이 막 한 10일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 목표는 하루에 15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 하면 진짜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제 제가 2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 잠깐 한번 볼까요? 핸드폰에 이제 다 돼 있는데 자, 저는 요런 이제 뭐 정리를 좀 잘 하는 편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얼마 못했습니다. 어제는 15만 5천 원 했고요. 자, 15만 5천 원 했고, 그 다음에, 경유라고 있습니다. 손님을 태웠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택시 합승. 또 다른 친구분 중간에 어디 내려주고, 또 자기는 가는, 요런 경유가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보통 현금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팁도 있고요. 자, 팁이랑 경유비는 저는 함께 계산을 하는데, 자, 요거는 좋은 게 뭐예요? 요거는 20%,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떼죠. 세금을 안 떼고 순수, 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팁을 6,000원 받았고, 그 다음에 경유비를 35,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1,000원은, 그죠? 요거는, in my pocket. 세금도 없이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어제 저는 택시비를 13,000원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8,000원은 좀 외진데, 아주 외진데, 논밭 있는, 용인에 논밭 있는 그런 아주 그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걸어서 나오려면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택시가 잡혀가지고 제가 8,000원 내고 제가 보정역으로 택시 타고 빠져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보정역에서 이제 코를 못 잡는 바람에 그냥 어제는 매출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출은 15만 5천 원에 팁 경유비 4만 1,000원, 그 다음에 택시비 13,000원. 자, 그 전날은, 자, 2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은 18만 7천원. 그리고, 자, 토요일이 잘 됩니다. 자, 토요일은 제가 매출을 30만 4천원에 경유비를 15,000원 해서, 이때는, 자, 38에 24. 그죠? 24만원에 이제 15,000원 벌었으니까, 이날은 순수입이 한 26만원 정도 될 정도로, 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 해보니까, 그죠? 20만원 하기도 빠듯하다. 근데 열심히, 그죠?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한 6시부터 해서, 첫 차까지 하면, 한 매출 기준으로 20만원은, 가능하다. 근데 30만원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20만원만 해도 한 16만원 이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죠? 알바치고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대리가 중요한 거는 뭐죠?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죠.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당일한 거 당일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대리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세한 거는 그죠? 또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식당 설거지 알바가 있어요. 설거지. 자, 물론 이제 좀 주방장, 그죠? 칼판이라 그러더라고요. 칼판. 이제 막 야채 같은 거 썰고, 그죠? 저는 아직, 자취 생활만 오래 해서, 웬만큼은 썰 수 있지만,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거지 알바는 제가 많이 못 해봤어요. 얼마 못 했습니다. 못 해봤는데, 설거지 알바도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차하면, 설거지 알바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설거지 알바는 좋은 게, 자, 보통 아침 한 10시, 11시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이. 그래서 10시, 11시 출근을 해서 밤 한 10시, 11시까지. 그죠? 한 12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이 보통 한 300에서 360만원. 자, 그죠? 360만원. 설거지는 좀 빡세기 때문에, 그죠? 한 330에서 360. 자, 360은 좀 많고, 한 330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한 10시까지, 그죠? 10시까지 오전장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그죠? 그러면 대리는 단점이 뭐죠? 밤을 새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단타 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저도 지금 오늘 막 굉장히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설거지 알바는 그래도 퇴근하고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그죠? 크게 봤을 때 대리나 아니면은 자, 편의점, 그죠? 요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대리 주식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알바에 대한 썰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